사실은 주사 수액을 주고 영양제를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치료를 한다는 것은 가장 근본에 있는 삶의 루틴, 특별히 이때가 연말 연시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단독으로 섰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기능의학 의사로서 겪었던 경험들, 그리고 한계들, 그리고 그래서 다시 어떻게 극복하는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또 오늘 좋은 행사도 같이 있어서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의학은 근본적으로 질병이라는 관점을 진단명 중심으로 보지 않아요. 기존의 의료에서는 어떤 진단명이 붙으면 치료가 정해져 있죠. 약물 치료든 수술이든. 그래서 같은 피부 질환이어도 어떤 특정 진단이 붙으면 그 진단 외에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정신질환, 예를 들면은 자폐나 파킨슨이 진단되면은 치료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기능의학은요, 진단이라기보다는 진단에 이르는 과정, 즉 메커니즘, 기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예를 들면은 만성피로가 있을 때 호르몬의 부족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메커니즘적으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말씀드렸던 부신 호르몬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도파민이 부족하다든지, 같은 피곤도 기전에 따라서 같은 당뇨도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간의 작용의 문제인지, 같은 자폐 스펙트럼이어도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거나 장이 너무 나빠서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키는다든지, 이렇게 진단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진단에 이르게 했던 기전들을 치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치료, 또 치료의 결과들, 그리고 보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저한테 오시는 가족들이 단 하나의 증상만 호소하지 않아요. 장이 좋다는 것만 호소하지 않고 뇌도 안 좋고 피곤도 하고 불안도 하고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해요. 기능의학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장기를 통합하고 또 한 장기를 치료해서 다른 장기를 개선시키는 이런 몸의 연결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치료가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또는 많은 청년들이, 많은 장년들이, 또는 많은 중년 이후의 삶들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여러 증상들을 호소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치료에 한계를 느끼고 저한테 오시면서 저희는 다양한 치료 방법을 통해서 개선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료실에서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거나 저에게는 자주 오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에게 안타까움을 많이 느껴요. 치료는 분명히 되고 기전도 이해시키고 좀 더 전진되는 그런 다양한 치료법들을 소개하고 또 환자들이 열심히 수능해서 굉장히 몸과 마음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 일상들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무엇보다 수면 또는 운동, 식단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인 경우가 사실은 주사 수액을 주고 영양제를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좀 더 장을 치료해서 그 식단의 효능성을 높이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나아지겠지만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종종 저는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해서는 큰 변화가 없겠지 하면서 유튜브들을 소개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최겸님의 유튜브라든지 김주한 교수님, 홀썸 모먼트님, 또는 닥터 라이블리, 우리 최지영 원장님들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다음번까지 이거 꼭 보고 오세요, 약속, 이렇게 하면서도 이분들이 잘 봤을까, 그리고 또 실제 다음번에 체크하면 그 영상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 삶의 전환, 그리고 긍정적인 힘을 갖고 와서, 그렇지, 치료 중의 핵심은 바로 좋은 영향을 받는 것들이지 하면서 저도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치료를 한다는 것은 가장 근본에 있는 삶의 루틴, 특별히 건강한 삶, 잘 먹고 잘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어요. 마치 긴 전쟁,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잖아요. 사람들은 언제 시작했지 할 정도로 그게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외부의 도움, 미국이나 유럽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성과도 이루지만 그 지원이 끝나면 다시 무너지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저희 같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꽤나 전진하지만 결국은 긴 전쟁에는 보급의 힘이 중요하고 총국력, 본인들이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매번 보곤 해요. 그래서 이래서는 너무 반복적이다, 환자분들의 어떤 동기부여도 처음에는 됐다가 지속적이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면은 좋은 강연을 한번 기획해보자 해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전영관 교수님, 그리고 닥터 라이블리 우리 최지영 원장님, 그리고 제가 늘 이렇게 밥을 만들어 먹으세요 하고 보여드리는 홀썸 모먼트님, 이렇게 같이 저희 한번 강의해 볼까요? 했더니 흔쾌히 같이 하기로 했고, 그것이 12월 13일 날 오전 9시부터
저희가 하루 종일 이 강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집밥의 힘, 운동의 힘, 그리고 해독을 시켜서 실제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것, 또 저의 많은 사례를 통하여서 환자분들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좋아지는 것들을 저희가 하려고 해요. 제목이 나와 가족을 살리는 웰니스. 저는 종종 저한테 좋아지신 분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것들을 봐요. 가족들은 때로는 끌려와요. 남편들 끌려오고 아이들도 정말 시큰둥하게 앉아있어요. 엄마는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이분들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여기 오는 게 굉장히 치료의 한계도 느끼고, 물론 저도 꽤 많은 설득을 하고 데이터 보여주면서 바꾸지만, 이왕이면 나만 살 것이 아니라, 아마 여기 보시는 분들은 건강에 대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이미 잘 아시는 분이 많을 텐데 손에 꼽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남편 또는 아내 또는 부모님 또는 자녀들, 이런 분들을 함께 살리는 그런 강한 원동력이 되고자 강의를 준비하고, 그러다가 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 환자 중에 제 영상을 보고 오셨던 멀리 미국에서 이주연 교수님, 일리노이드 대학교의 화학생물학 박사이시고 지금은 일리노이드 안에 밀리킨 대학에서 역시 생물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사실은 생물학을 가르치고 저랑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시지만 하시는 일 중에 라이프 코칭, 일상의 삶을 바꾸는 것을 대학원생들 중심으로 또는 대중을 대상으로 이미 코칭했던 분이셔서, 이분이 이 강연 소식을 같이 듣더니 조심스럽게 혹시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 즉 일상을 바꾸는데 자기가 코칭을 할 수 있겠냐 해서 웰컴이죠. 그래서 사실은 강의 하나로 가지고 사람이 바뀔 것이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동기부여를 강하게 강의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코칭을 통해서 바꾼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때가 연말 연시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교수님이 도와주셔서 이 강의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매주 온라인으로 라이프 스타일 코칭을 하는데, 이게 좋은 얘기 해준다고 해서 코칭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참여자들 대상으로 매일 루틴, 하루의 루틴이 있죠. 모닝 루틴, 식단 루틴, 그리고 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나의 하루의 마음 상태에 대한 기록들, 특별히 자기 전에 감사일기 3가지 쓰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루틴을 기록하고 그것을 같이 나누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사소한 변화를 통하여서, 습관을 통하여서 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감사하게도 이것을 수첩에 통해서 기록도 하지만 앱을 통하여서 할 수 있도록 또 자원하시는 분이 생겨서 아마 이 영상 나올 때쯤 또는 행사할 때쯤이면 이렇게 데일리 라이프를 측정하는 앱을 통하여서 매일의 기록들, 또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들을 그 앱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은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획했던 것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의 연결을 통하여서 이번에 좋은 기획을 하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제가 항상 위시리스트가 있었어요. 연속 혈당 측정계, CGM이라 그래요. 제가 예전에 카카오 파스타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한번 찍었던 영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 병원에서 한 270명 정도 지금 붙여봤거든요. 당뇨가 아닌 환자도 자신의 혈당 측정계를 왼팔에 붙이고 약 10일 정도 이렇게 모니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니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많은 식단의 변화를 가져와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혈당이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음식에 너무 올라가고, 또 음식만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으면 올라가고, 또 식후에 운동을 하면 떨어지고, 또 거꾸로 잠잘 때 자꾸 저혈당이 생기면서 그래서 내가 잠을 못 잤구나 하는 이런 많은 알아차림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의 어떤 혁신을 통하여서 삶의 어떤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검사가 제일 좋았어요, 이 경험이 가장 좋았어요 라는 피드백을 저한테 계속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좀 무리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연속혈당 측정기를 채우자. 아마 이것이 가장 큰 변화의 첫 시작이다. 삶의 변화에, 또 특별히 먹거리, 음식 습관, 나아가서 운동과 이런 스트레스도 이 혈당 측정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강한 확신이 있어서 하려고 했었어요.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인데, 습관을 바꾼다는 거 사실 되게 어려워요. 나의 한평생 한 습관으로 고정되어 있는 분들, 또는 특히 요즘 청년들,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들의 습관들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나빠지게 만드는 요소가 더 크죠. 디지털 중독이라든지 지금 너무 쉽게 배달을 시켜서 먹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영상만 보면 항상 먹방이라든지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이 예전 같지 않게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특히 짧은 영상에 중독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나쁘게 하는 그런 힘들이 강해요. 그래서 사실은 집단의 지성으로 이 반대하는 힘들이 필요한데, 그러나 사실은 그 변화들은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매우 작은 습관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아토믹 헤빗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저는 이걸 믿어요. 이 책에서는 습관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버겁고 힘든 게 아니고 오히려 이걸 강조합니다. 일단은 습관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해요. 그래서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근데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매우 매력적이고 또 매우 쉽고 만족스럽게 해야 달라진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본성을 거슬러서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는데,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고통스럽게 바꾼다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재밌네. 저도요,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척추가 무너지면서 달리기를 해봤더니 처음에는 이제 힘들고 다음번엔 못하겠다 생각했는데, 그 이후의 경험들, 몸이 가벼워지고 만족감이 생기는 것들,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달리는 과정 자체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야 바꾼다는 것들을 이 책에서는 강조하고, 여러 가지 허들, 또 장애물, 또 사소하지만 그 습관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고 지혜롭게 그것을 극복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스몰이라고 하는 단어에 all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죠. small is all이죠. 즉 작은 것이 전부다. 아마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는 매우 작은 것을 바꾸는 그 즐거움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씩 바꾸는 것들을 이번에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특별히 2026년을 바라보면서 이 작은 변화, 작은 결심들이 저는 큰 원동력이 되고 큰 힘을 발휘해서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또 많은 관심, 또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